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5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4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증년 신사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목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더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맑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열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한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고요. 경금이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금 두꺼비 이런 것들이 다 신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금강석과 같다라고 하면 그 금강석을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100% 금을 얻어서 반지, 귀걸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생기지만은 신금은 일단 보석 주옥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가지고 금을 녹여서 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이루어져 있는 기물이기 때문에 이 신금은 잘 보존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은 화가 왕하면 안 되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사시사철 추나 추동 임수를 얻어서 도세 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결혼 반지라든가 예물 같은 거 있죠. 금, 은,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 금 메달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
또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거나 색깔이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치용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무토기토라고 하는 인성인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은 오금이 되거나 심한 경우는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신금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은 염상절이라고 하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왕하면 신금은 금방 녹아버린다라고 해서 화왕금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신금도 그렇고 경금도 그렇고 화가 왕하면 금은 녹아버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금은 어느 정도 왕하면 경금을 다스려서 기물을 만들지만은 신금은 화가 왕하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쉽게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 신금이 화왕금용 되지 않도록 보존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신금을 갖다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깨끗하게 닦아서 신금이 광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화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지만 신금이 화왕금용 녹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얻게 되면 신금을 도세주옥하고요. 임수를 얻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수 있다. 물론 개수를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지만은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없고, 오로지 개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이다. 물론 뭐 병화처럼 임계수가 같이 있어도 좋겠지만은, 같이 있으면 뭐 임수로서는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개수로서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다. 이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한 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를 얻는 것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 신금으로서의 쓰임을 얻기 위해서는 임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하게 되면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물이 금방 증발돼서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성이 아니라 비견겁제인 같은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고, 임수가 마르지 않아야지만 신금을 도세하고 조우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뭐 지지로 신유금 등의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임수도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겠고요. 4월에 예를 들면은 신금이 되는데 임수도 없고 뭐도 없다, 경금도 없고 사주 전체가 화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기명, 살, 격이 될 수도 있다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4월의 신금 사주를 볼 때 원칙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만 예외적인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4월의 신금, 임수로서 조후로 하고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비견인 겁제인 경신금이 있어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과 같다라고 해서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1번 일간, 2번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전체의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이고 좋지 못한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봤을 때 핵심은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잘 되지 않은 사주는 나쁜 사주가 되는데,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하는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인데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인데 이 주인공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사주 전체의 틀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일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략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간의 왕세, 즉 어느 정도 세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말하는 것인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거나 뜨거운 것을 말합니다.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 습은 물기가 많아서 습한 것을 말하는데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맞아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왕세와 한열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 사주여야만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왕세에서 나오는 용심치용법, 억보용신법이 되겠고요. 한열에서 나오는 용신치용법이 바로 우리가 잘 들어봤던 조후용신법이 됩니다. 용신치용법에는 대략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억부용신법, 조후용신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양금이 되고 오늘은 신금, 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사화는 얘는 양화가 됩니다. 우리가 체음용양이라고 합니다. 체음용양.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사화가 그렇습니다. 사화. 몸체는 음이죠. 사화는 음이고 지지로 오화가 양이 되는데 사화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를 봤을 때 무토경금, 그다음에 본기가 중요하죠. 병화가 본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지지로서는 음화로 보지만은 그 본기가 양화인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실질적으로 명리학에서 육지를 논할 때 쓸 때는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신금 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월지는 화가 일간인 나를 극하게 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고 화극금하는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하는 것은 자라고 표현하고요.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은 다시 2가지가 있습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나눠지겠고 평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하는데 정관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이 되게 되면 정관, 양대양이거나 또는 음대음일 때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금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정관이 되죠. 그래서 신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 격으로 보게 되지만 4월은 화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임관지가 돼서 화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은 여기가 장생처가 되죠. 장생처. 아무리 장생처라 하더라도 화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정관이라서 좋기보다는 일간은 약한데 관성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관성이 너무 화가 왕하게 되면 화왕금용, 금이 녹아버리게 된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나도 그렇고 신금이 4월에 태어나도 그렇고 정관이라서 좋다라기보다는 너무 화가 왕하게 되면 신금 자체가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신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를 치용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고 그 다음에 신금을 뭘 할 수 있다?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4월 같은 경우에 4월은 수의 여기가 뭐가 되죠?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신금만 있어서는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은 비견겁제인 금이 있어서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를 얻는다라고 하면 4월에 신금이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신금 자체가 지지로 신유, 금 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4월의 신금 이런 식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봤습니다. 신사 일주가 될 것이고요. 자,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하는 화왕, 즉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고 일간신금을 도세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수를 얻는 것을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일지에서 사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화가 왕할 때 화를 하나 더 보충시켜 놓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4월의 기온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40도 정도 되는데 사화가 하나 더 있다? 기온이 50도, 55도, 60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월에 화가 하나씩 가중될수록 기온은 더욱더 올라가고 사주 국세는 굉장히 더욱더 조열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럴수록의 수의 수요는 더욱더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생화,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4월에 화가 왕할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긴 하지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성을 생겨서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니, 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탐하면 나한테 화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가 왕할 때 재를 탐하는 것은 좋다 나보다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비견이 있습니다. 같은 금이긴 하지만 화가 왕하면 금은 녹아버립니다. 일간만 녹는 것이 화한금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견겁제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연지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죠. 축,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유, 축, 회, 금이라고 해서 이건 금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물론 이제 유시 같은 경우 사유, 축, 회, 금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요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축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유금의 본기가 뭐죠? 이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알죠? 유금의 본기 신금입니다. 청하늘 신금인데, 월간에 이렇게 사축 위에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거의 유금이 있는 것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4월의 신금이 본시 약한데 축토 하나를 보는 순간 사축 회금에 신금이 투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를 불약 정도는 약간의 신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다 신왕을 써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약간 불약, 어느 정도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은 두려울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쉬운 점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수를 얻어서 일간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자시가 있습니다.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어서 기후를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조구하는 역할은 자수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금을 도세 주목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무토 투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한다라고 해서 토도 같이 왕해지는데 사화가 또 있고요. 연재 축토까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축 회금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무자보다 좋지 못한 게 바로 또 무술시가 됩니다. 이 무토는 술의 뿌리까지 두고 들어온 무토이기 때문에 무자시보다도 무술시가 더욱더 신금 일간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라고 하는 것도
화도 축토를 얻었습니다. 사축회금, 사축회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화가 왕할 것 같지만 화가 그다지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토가 신금을 생해 줍니다. 토생금, 물론 저것도 습토이기 때문에 생금은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신금은 토로서 생겨질 때는 오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탁해진 일간신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원국에 임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인시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축중에 있는 개수 하나밖에 없죠. 경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뭐 신금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 이거는 이제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정화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는 좀 약하죠. 뿌리가 약합니다. 진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연재축에 미약하게 뿌리를 두고 있고요. 여기 있는 신금이 이때는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죠. 저 4월에 두 사화가 있고 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까지 얻었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그런 틀로 혼자 사주 어때요? 사주 국세는 어느 정도 갖춘 사주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목화운 같은 경우 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나름대로 틀은 잘 갖추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때 제일 안 좋은 운은 을해대운 때 사해충이 되는 것이 안 좋고요. 정해대운 때 또 사해충이 되는 것은 좋게 볼 수 없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개사시 같은 경우도 있죠. 이렇게 사화가 3개가 됩니다. 계속 투출되어 있어서 약한 개수가 요거는 조후의 용도만 있습니다. 도세 주옥하는 신금을 세척 세진해주는 역할은 없다. 사화가 3개고 수가 부족하니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옷이 하고 을미시도 마찬가지로 수가 부족합니다. 을미시일 것 같은 차라리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이건 무조건 운은 어디 가야 돼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 아까 제가 임진시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생시가 요 임진시였고 오늘 중에서 또 한 가지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은 병신시 그러니까 이제 사중에 있는 벼가 정화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관격이죠. 화가 너무 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신 합도되고 사축 합도되기 때문에 화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사신합, 사축합, 병신합 이렇게 좀 합인 것이 조금은 흠 아닌 흠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뭐 관도 있고 일간 자체도 뿌리가 튼튼합니다. 이 일간 신금이 시지, 일지, 그다음에 월지, 연지까지 다 통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일간이 오히려 이런 경우는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임진시 하나 하고 또는 이제 병신시 정도 이렇게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